서울 평균 네. 평균이 중위 가격이 이제 7천 정도 올랐습니다. 7천에서 8천 정도. 7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중위 가격 기준으로 네. 그런 거고 현실에서는 이제 막상 1, 2억씩 오른데도 많이 보이니까 충격적인 거죠.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래서 충격을 좀 받으신다는 분들이 SNS에 네.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보시면. 그 SNS 같은 데 보면 진짜 한 2억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 뭐 좀 중요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저 최윤경 기자님 많이 또 알고 계시잖아요. 카페. 네네. 카페 활용 많이 하시니까. 카페. 아니 제가 이제 부동산 카페는 안 들어갑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거기서 가면은 영혼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근데 저는 맘 카페들은 이제 쭉쭉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근데 거기서 부동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폭등 뉴스가 나와요. 왜냐면 진짜 실수요자들이고 이 거의 제일 사람들이 빠르구나. 2년에서 4년 단위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항상 그냥 살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돈을 보태가지고 뒤로 가서 살까요? 아니면 이사 가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매물이 없어요.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됐어요. 사실은 전세가가 오르고 매물이 줄어든 시기가 몇 개월 됐습니다. 지금. 네네. 그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네.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월세로 바꾸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월세화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저희가 살펴보면 일부 반전세화되고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실의 기준선이 강남 기준으로 1억당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형성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 트렌드가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강북이 1억당 40만 원의 월세 책정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지속이 된다 보면 그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또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전세 매물을 찾겠죠. 예. 근데 전세 매물을 찾았는데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예.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순수 전세는 네, 줄어들고 맞습니다. 반전세들이 이제 전세에서 좀 전환되거나 아니면 전세에서 올릴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상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고. 네. 그 전세가 뭐 아까 중위 가격으로 뭐 7, 8천 정도가 아마 상승분이 7, 8천 정도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그 상승률로 보면 한 뭐 4, 5% 이상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되나? 한 4, 5% 이상 되고요. 예. 근데 이건 통계상으로 그런 거고. 네. 이제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또 다르잖아요. 예, 통계에 나오는 아파트 말고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뭐 1, 2억씩은 그냥 올랐다. 예, 그렇게 보시면 웬만한 되는- 데든 1, 2억씩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전세 총량이 그렇죠.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은데 공급이 없다 이거예요? 심플하게 보면. 그렇죠. 예.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들을 이제 좀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임대를 놓고 계신데 전세를 놓고 계신데 팔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전세 매물이 임대 매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1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그런 사람들이 좀 압박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전세 월세 놓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보고 팔으라고 하니까 네. 전세 월세로 내놨던 거를 이제 매매로 돌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매물은 늘어나고 전세 매물은 줄어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걸 이제 그냥 이번 기회에 사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게까지. 근데 못하죠. 이제 그 전세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갱신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돼요. 그 세입자들의 권리적은.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눌러 살아버리는 현상들이 네.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걸 반대로 말하면 새로 나올 수 있는 임차 매물도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요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입주 물량이라든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전월세 매물의 부족을 만들다 보니 네. 수요가 줄었음에 불구하고 공급이 더 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많이 올라고 그 매매가도 혹시 올랐습니까?
매매가? 매매가요. 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나요? 15억 이하 시장이 미쳤었다고. 아. 예를 들면은 네네네. 12억, 13억짜리 15억에 다 갖다 붙는 현상이 그때 있었어요. 왜냐면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4억, 25억 이상은 2억 이렇게만 대출이 되니까 예. 오히려 고가 시장, 초고가 시장은 약간 이제 하나씩 신고가가 뭐 나오는 그런 정도 띄엄띄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12억 이하는 계속 거래가 되면서 15억에 다 가격이 들러붙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 약간 가격에서 내려온 그 매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내려온 가격? 그러니까 뭐 10억짜리나 뭐 이렇게 좀 밑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5억이라는 기준점이 시장의 기준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그러니까 대출 접근성도 좋고 그 가격대 아래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네. 가격 접근성이 좋으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12억이었던 아파트가 15억을 향해서 키를 맞추고 네. 10억이었던 아파트들이 또 12억 이상으로 키가 맞춰버리니까 네. 점점 대출 구매력이 낮아지거나 가격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아래 가격으로 수요자들이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또 다른 새로운 9억이라는 기준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억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대출점의 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6억이라는 거는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구간 가격대의 사이에서 아하. 소위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도 임차인 분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매수를 태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네. 다 오르는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가 좀 들어오르겠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고가가 상단의 박스처럼 갇혀 있고요. 네. 중하의 지역들이 시장 전체를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 시장은 또 그렇게 형성이 좀 돼 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 같은 게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준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됩니까? 정책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예. 영향을 주는 건데 예. 주식이랑 부동산이 약간 다른 거는 예. 주식은 매매 주기가 짧고 예.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매할 때. 근데 부동산은 매매 비용이 크고 일단 취득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주기로 이렇게 보통 4년 주기로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2년 동안 갱신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살 건지 산다 그러면 2년 뒤에 뭐 최소 2년 뒤에 뭐 비과세를 하고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정책은 뭐 길어야 6개월, 3개월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묻혀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인지를 하는 거죠. 아, 정부가 계속 집값을 잡아준다는데 이 계속 전월세가 또 오르니까 뭐 집을 안 사려고 하시던 분들도 네. 전월세가 오르니까 이제 밀려 나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빚을 내서 사고 싶은데 음. 대출이 나오는 게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6억, 9억, 15억, 25억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허들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 자석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아. 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15억 이하가 핫해지는 거죠. 16억짜리 뭐 이런 데들이 되게 애매하겠네. 그렇죠. 그 거래가 잘 안 돼요. 16억짜리.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 15억으로 낮춰 팔면 됩니다. 아, 그렇게. 아, 그럼 방법이 다 이 있죠. 15억으로 맞춰서 기다리고 계시는 매도인 분들도 있으세요. 아. 호가상으로 15억에 맞춰서. 아, 네. 그래요. 왜냐면 근데 아니, 이제 16억이었다가 15억 내리긴 좀 싫을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이 대출이 된다는 게 매매가에 대한 대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B 시세에 대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금 내가 16억에 팔아도 아. 그 KB에서 정한 우리 집의 시세가 15억 이하면 대출은 똑같이 6억까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전문가입니다. 아, 우리 최은경 기자는 모르는 게 없어요. 지옥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리고 지옥을 싶으냐면 맛보고 왔어. 그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네. 이제 이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오른 것도 인정.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머니가 부동산으로 들어갈 것도 아. 전망.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이제 인상하겠다. 세제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요 내용을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지가를 60%만 반영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거 한 80% 이상 정도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1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은 6억 정도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데 8억짜리라고 가정하고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도세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충분히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저는 이제 궁금해요. 전세, 월세, 매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들겠죠. 예, 집을 살라 그러는데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 나오면 집값이 좀 조정되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리고 심리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비용이 전가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네. 뭐냐면 세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나오다가 2천만 원이 나오면 이제 집을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이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다든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전가가 되는 건데 이제 경제학이 대원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갑이면 전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이 어릴 때는 전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주인이 갑이라는 거는 100만 원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갈 데 없잖아. 100만 원 올려줘.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전세 매물이 너무 부족하고 네. 월세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 정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결국 뭐냐면 비용을 이제 많이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예.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만 중위 가격이 15억이지 대부분의 전국의 아파트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세금을 이제 세율을 올린다거나 이래버리면 모든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세율 한번 올리면 또 낮추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시화율이라 그래갖고 공시가격이 10억인데 60%만 세금을 매기는 거죠. 할인 네. 내주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시행령으로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하는 예.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봐야 이제 그 공시가격이 2-3%인데 그러면 이거를 한 4-5년 들고 있으면 집이 한 그보다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막상 팔라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들고 있는다. 그쵸, 묶여버린다. 그쵸. 예, 그러면서 매물이 줄어들고 예.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초반에는 효과가 있지만 없어진다. 아. 예. 혹시 뭐 보유세를 많이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집값이 내려간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있어요. 이제 압구정동 같이 고가의 재건축 시장에서는 네. 보유세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강남 시장은 지금 60, 70대의 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걸 30대, 40대 젊은 층 분들 받고 있어요. 받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매도 니즈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필요한 거죠. 언제 시기에 매도를 할 것이냐. 근데 보유세라는 것을 인상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보유세 인상 시점의 시작이 어느 정도의 그 유예 기간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때까지를 팔면 내가 보유세를 덜 낼 수 있는. 예. 그 시점에 맞춰서 60,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걸 매도하시고 25평 개포 신축 아파트에 자기는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일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자녀가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분들의 매도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유동성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정말 돈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너무 많아요. 시중에. 네, 그런데 매물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이 가격을 비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매물이 10개가 경쟁할 때랑 매물 2-3개가 경쟁할 때는 가격 움직임이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충분히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 두 개의 거래로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아하. 게다가 돈의 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아니,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린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뭐 한국은행 발표자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제가 전분기 대비 GDP가 17.1%가 늘었다고 봤는데 저는 그게 1.7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17%더라고요. 그 말 뜻은 사실 저희 그 3조 왕이었던 시절 수준의 소득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반도체 위주의 견인 시장이긴 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출주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들어오고요. 네.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게 통화량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M1, M2라고 하는 이 통화량의 지표들이 있는데요. M1이 즉 바로 쏠 수 있는 총알 같은 현금이거든요. M1의 증가가 굉장히 매섭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들도 부동산으로 꽤 약간 욕심들을 내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뭐 본격적으로 풀린 건 아닙니다만 SK나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성과급들이 지금 예상되거나 혹은 뭐 일부 주어지고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 부동산 뭐 대출도 해준다고 그러고 아주 저리로
이거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꽤 영향 줍니까? 또 어느 지역 올리는데 영향 줍니까? 일단 동탄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동탄이 많이 올랐고 이제 그 네. 옆에 기흥이라든지 기흥. 이게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가 4개로 분고가 됐잖아요. 네. 그 이제 동탄 옆에 이제 병점이라고 있어요. 네. 병점구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수원 병점에 그 병점 예, 오랜만이네. 1호선 끝에. 병점 옛날에 그 병점이 아니고 아. 옆으로 이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보기엔 이게 조금 약간 오버슈팅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게 작용한 것 같다. 네. 아직 성과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1, 2월에 나오거나 현금이 아니고 이제 주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대출도 시작은 안 했고 이래서 이제 근데 주인들은 이제 기대감이 크니까 그렇겠죠. 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방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아. 많으신데 갭 투자가 되는 거죠. 동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네. 이제 가격이 폭발하려 그러면 주인들이 안 팔거나 호가를 많이 올려야 돼요. 전부 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단지라 그래갖고 오포한이라고 이제 유명한 네, 단지들이 있어요. 롯데캐슬 말고 바로 옆인데 거기는 이제 15억에 실거래됐는데 한두 달 전에 지금 호가들은 다 20억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거래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혹시 누가 그걸 거래를 해버리면 주인들이 이제 그 20억 이하로 팔 이유는 없겠죠. 근데 동탄 같은 데는 지을 곳이 아직 좀 더 있지 않아요? 아닌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거의 끝났고요. 아, 그래요? 그 약간 이제 그 요즘에 SK 반도체 네, 네. 땅 고르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쪽 3m로 이제 공급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직은 이제 그 돈이 막 풀린 건 아니지만 풀릴 거란 기대 이런 거에서 이제 호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 거군요. 이 그러니까 약간 예. 오버슈팅 된 것 같다. 이거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막 동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실제- 않겠네 그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호가를 올리면 아까 연구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하루 건의 거래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올라가 버리는데 주인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 가격 밑으로 안 파는 거죠. 그렇죠. 뭐 저기 팔렸다는데 내가 굳이 그 그쵸. 밑으로 안 팔겠지.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 이제 네, 호가가 나와 있는데 그게 거래가 됐어. 그럼 네. 300만 원 밑으로 호가를 안 내리죠. 똑같은 거죠. 네, 이제 처음 아줘보면 나 팝니다. 떨어질 때는 뭐 날개가 없어요. 아니 근데